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밤의 끝자락이 아닌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23분이에요. 아까 5시에 일어났는데 제가 이 책 소개하려고 어떻게 소개할까 잠깐 한 20분 정도 좀 생각을 하느라고 지금 제 영상을 찍는데 제가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이 책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제 학교에서 다 읽었는데 정말 바로 막 읽히는 책이었어요. 우리 김유진 변호사님, 김유진 미국 변호사 유진 이 유튜브를 제가 구독 누르고 한 2개, 3개 봤는데 와우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변호사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어나라 삶이 바뀐다. 처음에는 새벽 기상을 실천한 구독자들의 실제 후기가 앞에 부분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롤로그는 프롤로그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며 하루하루가 모여 일상을 만든다. 그러니 요즘의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제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자.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아침을 먹어보자. 늦잠을 자고 쫓기듯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아침의 여유를 즐긴다면 분명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하루가 모이면 일상이 달라질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인 오전 4시 30분에 하루를 시작한다. 그 덕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취미를 즐기고 책을 쓰며 평소 추구해온 삶을 살고 있다. 물론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않느냐고? 당연히 힘들다. 오랫동안 새벽 기상을 실천해 왔지만 지금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다. 하지만 이 찰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잠들면 늘 똑같은 삶에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킨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인이 된 후 나는 기대와 달리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는 잠이 덜 깬 상태로 힘들게 출근하고 저녁에는 지쳐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으로 아무 의미 없는 SNS 구경과 웹서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무기력증인지 우울증인지 나도 모르게 항상 힘이 빠져 있었다. 변화가 간절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나만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느라 나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심이 없었다. 사회인이 되면 마음 먹은 대로 다양한 일에 도전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무슨 변화가 생기겠는가? 이때 새벽 기상으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을 얻었다. 새벽 기상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든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갑자기 저녁에 약속이 생기거나 야근을 하느라 일정이 변동돼도 포기할 것들이 없다. 아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날 할 수 있는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달라진다. 그렇다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더 적게 자고 일찍 일어나 힘든 일을 하라는 건 역시 아니다. 나도 새벽 기상을 한다고 수면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 새벽에 거창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면서 추가로 얻은 시간에 나의 내면을 바라봤다. 또 지금 하고 싶은 일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변호사로, 직장인으로 단정 짓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 그러자 달라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졌다. 머릿속으로만 그려본 내 모습이 실제로 돼보니 삶 전체가 변화됐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더 잘 사용할 방법을 혼자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바쁘게 보내느라 잃어버렸던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제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목이 좀 잠기네요. 저녁에도 잠기고 아침에도 잠기고.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다면 이 책이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읽고 되게 와닿더라고요. 다시 나오고 싶어요. 읽어보니까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뭐가 바뀌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써주셨는데 쭉 읽다가 제가 또 포스트잇을 붙여낸 부분이 있지요. 와우. 이 김유진 작가님도, 이 변호사님도 운동을 엄청 좋아한대요.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되게 힘들게, 이민을 가면 일단 영어도 안 되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라 왕따도 당하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수영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 읽고 정말 열심히 모든 일에 열심히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이제 이분이 수영 선수였는데 계속 그 체구에 밀려, 그 외국인 아이들은 좀 키도 크고 골격도 크잖아요.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그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변호사는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 부분이 있어요. 죄송해요. 오기가 생겼다.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영어도 못하고 체력도 모자란 외국인일 뿐이다. 같은 생각이 나를 더 자극하면서 승부욕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훈련에 쏟아부었다. 등교 전 2시간, 하교 후 저녁을 먹기 전 2시간을 연습에 집중했다. 주말에는 고강도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을 키웠다. 숨을 쉬려고 고개를 들었다. 다시 물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단축하기 위해 숨 쉬는 것도 참았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갑자기 어지러워
수영장 밖에 구토를 한 적도 많았다. 울기도 엄청 울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선수들이 좋은 신체 조건으로 속도를 내는 걸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습과 노력밖에 없었다. 수영 대회가 또 시작됐다. 작년에 만났던 상대 선수들은 키가 더 자라 있었다. 여전히 나는 그들보다 한참 왜소했다. 200m 자유형 시합에서 총소리가 올리고 있는 힘껏 점프해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영을 할 때는 앞으로 나가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옆에 선수가 어떻게 수영하는지 다 보인다. 발은 얼마나 세게 차고 얼만큼 앞으로 갔는지 어느 정도 지쳤는지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도 다른 선수들이 수영하는 걸 보니 작년과 달라진 점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여전히 다른 선수보다 한 번 더 팔을 돌려야 했고 한 번 덜 숨 쉬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옆 레일 선수를 의식하며 속도를 맞춰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선수의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에 따라 나 또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숨을 쉬려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코치님과 팀원들이 응원하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던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다소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지? 싶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멈추고 숨도 쉬지 않고 앞으로 질주했다. 옆 레일의 선수들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겁이 났다. 얼마나 더 속도를 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눈을 꼭 감고 마지막 10m 정도를 온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다. 도착점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경쟁 상대가 사라지니 저절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팔로 터치패드를 치고 나서야 눈을 뜨고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경기 전광판에 내 이름이 뜨는 동시에 환호가 들렸다. 1등이었다. 1등으로 본선 진출한 것이다. 와우.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선과 똑같은 방법으로 본선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 그렇게 스스로의 한계를 깬 뒤로 나는 모든 본선에 진출한 것은 물론 뉴질랜드 전국 청소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항상 1, 2등을 다투는 선수가 됐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나의 한계점을 높이는 방법을 습득하자 내가 세운 기록을 깨고 또 깰 수 있었다. 잔혹하고 힘든 훈련의 보상이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만 보고 질주하자. 내가 힘들 때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무심결에 비교할 때마다 외우는 질문이다. 최고의 경쟁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는 길만 보고 가자. 와, 정말 제가 이제 이 수영 뉴질랜드에서 정말 힘들게 학교 생활 하다가 이렇게 수영 열심히 해서 1등하는 이분의 이 집념과 노력을 이렇게 읽고 있자니 저도 앞으로 지금 수영대회가 한 1주, 2주, 3주 정도 후에 좀 더 남았군요. 오늘이 24일이니까 한 거의 3주하고 조금 절반 남았는데 저도 나의 한계점을 한번 깨보자 하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어제 읽었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리 긍정 에너지 토리파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한 분이고 이분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 또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게 이 부분인데,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마인드 미니멀리즘. 이 부분은 미니멀리즘,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도 삭제하고 SNS와 각종 메신저도 하나씩 정리하고 미니멀리즘을 이제 이분은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이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인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마인드 미니멀리즘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저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았는데, 저는 인간관계를, 제가 정말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는 편이거든요. 아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정말 제가 맺고 싶은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정성을 좀 다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 부분도 벌써 16분이 넘었는데, 저는 제가 남기고 싶은 부분을 제가 시간이니까 좀 길어도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내가 빠진 인간관계는 스스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어떨까? 의미 없는 신경전, 잘 맞지 않았던 사람들과 힘들게 이어온 연을 정리하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불만을 늘어놓는 혹은 일부러 시간을 빼앗는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는 필요한 대화만 가볍게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딸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바뀌는데, 불평불만을 막 계속 내려놓는 사람들은 저도 이런 분들과는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앞에서 못할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자. 당신이 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겉으로 공감해 주겠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다른 사람 욕하는 걸 보니 똑같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잠깐 후련해지더라도 그때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욕하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인간이라 욕할 때가 있어요. 불만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불만을 토로를 하면 내 부분에 대한 불만, 나에 대한 불만을 내가 왜 이랬지 하고 토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로 불만을 토로할 때는 저도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를 하곤 해요. 마인드 미니멀리즘으로 내면이 튼튼해지면서 내 주변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됐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니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만 남았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맺고 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나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제가 요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새벽에 우리 유진 변호사님이 어떻게 일어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새벽 루틴을 하는지 이렇게 쭉 읽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중간중간 최고들의 아침 습관 이 부분을 우리 변호사님이 올려주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아침을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이 부분을 지금 20분이 넘었는데 읽어볼게요. 새벽, 변화의 씨앗을 심는 시간. 변호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을 쓸 거야 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지나서야 그 목표를 이루게 됐네요. 원고 집필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내고자 하는 의지와 확실한 목표는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할지, 내가 책을 내는 게 정말 가능할지, 누가 내 책을 읽어줄지 등 많은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이 진정한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이 책을 썼습니다. 결과가 보장돼 있는 도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에 뛰어들 때 확신이 서지 않거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진지한 꿈 앞에서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감정들이 도전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부터 달라질 자신을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한두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얼마큼은 그동안 익숙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앞으로 질주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지칠 때마다 이 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눈으로만 읽지 말고 과감하게 밑줄을 긋고 페이지 끝을 살짝 접어보고 메모를 남겨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책이 지금까지 외면했던 나 자신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게 만들어 주고 진짜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다시 찾아줄 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면 이제부터 새벽에 일어나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가꾸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갈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운이며 권리입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시작했을지라도 그렇게 심은 작은 씨앗에 매일 물과 거름을 주다 보면 어느덧 뿌리가 깊게 자라 본인의 의지대로 성장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도 이 순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하늘을 향해 가지를 곱게 뻗은 멋진 나무가 보이고 내 삶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자신이 잘하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이 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모여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하나님 믿으신 분이시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정말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좀 새벽에 잠이 깼었어요. 그래서 그저께는 다 4시에 5시에 일어났고, 어제도 5시에 일어났고, 오늘도 5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제 알람은 6시 반인데. 그래서 3일 정도 새벽에 지금 일어났는데, 제가 3년 제 다이어리 보면 제 3년 다이어리에 제가 어제 썼던 부분 보면 지금 3년째 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6월 24일 새벽 걷기 시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한 언니랑 새벽에 걷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5시 반에 일어났던가? 좀 꾸준히 했어요. 지금 보면은 6월 24일에 시작을 해서 25일도 걸었고 26일은 피곤해서 안 걸었나 봐요. 27일, 28일, 29일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 걸었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제가 새벽에 걸었었어요. 근데 지금 새벽 걷는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저는 이 새벽 시간에 오늘 할 일, 이번 주에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책을 보는 시간으로 이 새벽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얼마나 새벽에 계속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녁에 조금 일찍 자려고 하고 있어요. 또 수면 시간은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하니까. 벌써 오 마이 갓 28분. 아침에 목도 잠기고 계속 잠겨서 제가 잘 읽었는지 제 영상 저는 찍고 한번 쭉 들어보거든요. 어떻게 들렸을지. 저는 언제나 좀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다음에는 목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해서 정말 맑은 목소리로 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럼 어제 또 제가 우리 학교 도서관 선생님이 계속 저기가 지금 담양 공공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이 불편한 편의점 2 계속 검색을 해도 다 대여 중이어서 못 읽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 책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 읽으셨으면 저 빌려주라고 해서 빌렸는데 제가 지금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 책 다 읽었으니까 타인의 도구들도 읽어야 되는데 타이틀의 도구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공한 사람들, 이 타이탄이 이 성공한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방학 때 조금 시간이 여유롭게 많을 때 읽어볼까 해요.
그래서 이책은 그냥 반납을 하고 불편한 편의점 2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안녕히 주무세요가 아니라 오늘은 하루를 오늘 수요일이죠? 수수하게 오는 수요일이네요. 많이 수수하게 웃으시고 행복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길 바래요. 그럼 안녕.